중요한 말씀을 좀 듣고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출강도 하시고 또 이 정비사업 업계에서 보상의 신다 이렇게 불리시는 김은우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강의에 나가는데 오늘처럼 기분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표정들이 너무 좋으시고 아주 여기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양력을 써놨는데요. 만 22살 대학교 때 이제 합격을 했고 지금 성균관대학교 교민교수를 존의하고 써는 항상 현임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종로구의 계약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수를 하고 있고 저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조합 설립 중에 있으시잖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여기 시공자 선정이라고 써놨는데 각종 협력업체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협력업체가 정비회사, 그 다음에 설계자, 그 다음에 시공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변호사. 아마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그런 걸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라는 걸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우리 집 짓는 걸로 치면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계시는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재산은 얼마다 이렇게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을 매기면 그 다음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분양 신청이라는 단계인데 이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이 지금 이 동의서를 내셨든 안 내셨든 전부 조합원이에요. 동의서를 내셨든 안 내셨든 그 강제 조합원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조합원이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이 사업하고 나는 싫다. 나는 나 싫어. 재개발 싫어. 그냥 돈 받고 빠질래. 라는 절차가 바로 분양 신청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아파트 안 받고 그냥 현금 받고 나갈래 라고 하시면 이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때가 여러분들이 조합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두 번째 기회가 있긴 있는데 만약에 현금 청산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분양 신청 하시면 안 됩니다. 분양 신청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있어요. 관리처분은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여러분들 분담금도 정하고 최종적인 이제 이 관리처분 절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공호수 추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약 맺고 일반 분양하고 준공 입주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현금 청산이 된다. 그리고 그 현금 청산 방법은 강제 수용권 발동입니다. 아주 무서운 단어죠. 강제 수용권 발동. 보통 수용권이 발동되면 시세대로 보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세대로 받는다, 못 받는다. 제가 여러 군데 경험을 해보니까 우선 많이 치세요. 시세대로 잘.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 보상금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분양 신청 안 한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당연히 조합원이고 그래서 종전 종후평가하고 이주시 지원 이런 걸 이제 조합이 결정을 합니다. 이주비는 얼마, 이주기간 얼마, 이주비는 얼마 이런 건 다 조합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하면 내 집을 뺏기냐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내 집을 뺏기냐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은 여러분 집과 별도의 법인격입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여러분과 별도입니다. 별도. 그래서 여러분 재산하고는 뭐 뺏기는 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무관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동의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분양 신청하지 않고 또 분양 신청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아까 여러분들이 조합원 분양계약
조합원 분양계 동호 수청한 다음에 분양계약 안 하면 또 현금 청산됩니다. 그런데 그때 현금 청산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집도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려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물이 없잖아요. 이미 2주 철거하고 나서 조합원 분양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현금 청산하겠다 마음먹으시면 분양 신청을 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강제 수용 대상이 되고 이때는 시가 보상이라기보다도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합니다. 다음 또 사업 중단, 가다가 사업 중단이 되면 매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돈 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느냐?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책임지실 분들은 그 보증 쓰신 임원들, 임원들도 보증 쓰지 마세요. 임원들도 보증 쓸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시공자가 진짜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조합 임원 연대 보증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조합 임원들이 우리 재산 그래도 몇천억을 움직이는데 야 연대 보증은 하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근데 연대 보증은 조합 임원이 연대 보증하면 여러분 편 안 듭니다. 왜냐? 아니 내가 뭘 거기서 뭘 했다고. 특히 비상근 이사가 뭐 했다고 빌리는 돈 수백억을 연대 보증해. 여러분 편 안 듭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행포를 부려도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 자르면 임원 여러분들 즉각 재산에 다 압류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원은 연대 보증 안 하는 게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임원도 절대 연대 보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 여기 가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조합은 책임져야 돼요. 조합은. 그런데 조합은 돈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돈 안 내잖아. 조합에 여러분 개개인이 책임을 지려면 여러분이 연대보증 하든가 아니면 연대보증 하지 않기로 지금 했어요. 총회 의견을 해야 돼. 여러분들 야 우리 정비회사한테 빌린 돈, 시공자한테 빌린 돈, 야 이거 우리가 물어주자. 세대별로 n분의 1로 해서 이런 결의를 해야 되는데 하실 거예요? 죽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런 거 알고 여기 영업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마시고 자 매몰비용 부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임원 자격은 이제 여기 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신 분인데 이제 예전에 지금 법이 바뀐 게 최근에 법이 바뀐 게 옛날에는 공유 지분이면 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가 100평이고 B가 1평이라도 B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만 임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구역에 위치한 5년 이상 소유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될 요건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합 설립이 되면 여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사는 5명 이상, 이사는 5명 이상을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렇게 두셔야 돼요. 조합장님 1분. 그래서 이사 숫자가 5명 밑으로 가면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최소 정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할 때 옛날에는 비대위가 어떻게 했냐면 5명으로 출마를 해서 5명 당선된 다음에 사임을 해버려요. 그럼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회담을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법원에서 등기될 때는 그래서 보통 한 7, 8명 뽑잖아요. 그래서 5명만 두지 마라. 좀 여유 있게 한 7, 8명 정도는 두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의원은 이제 여기는 뭐 100명 이상 두시면 되는데 이것도 꼭 명심하시게 대의원은 나중에 보궐선거를 대의원은 처음에만 여러분들 총회에서 뽑아요. 처음에 대의원은 총회에서 뽑는데 나중에 보궐선거 이제 어떤 대의원이 이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대의원은 사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줄면 이 여러분들 총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만약에 600명이라고 하면 60명 이상 해야 돼요. 60명 이상. 60명 이상. 그러니까 그런데 이 대의원 보궐선거는 대의원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하다. 지금 이제 65명인데 야, 지금 또 2명 사퇴해서 그러면 62명밖에 안 남았다. 3명 사퇴해서 그럼 얼른 대의원에서 보충을 해놔야 돼. 이 대의원회가 만약에 60명 밑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에 대의원회가 기능이 정지됩니다. 대의원회가 정지되면 이제 총회에서 뽑으셔야 돼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 그리고 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물이 5천만 원 이상만 받으면 7년 이상의 징역이라 집행유예도 안 됩니다. 무조건 최소 3년 6개월 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합 임원이라고 하는 건 조합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합 이사, 감사까지 그렇습니다. 이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에요. 조합장, 이사, 감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뇌물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받은 돈에 요즘은 5배까지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깜빵 가는 거 둘째 치고 병과된다. 절대 이런 거 머릿속에 집으시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OS라고 이제 많이 질문하는데 그 총회할 때 이렇게 동료하고 이런 OS인데 지금 서면결의서 여기는 이 얘기할 필요 없네. 이미 서면결의서는 시가 다 거뒀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총회 하실 때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된 다음에 조합에서 총회할 때 옛날에는 홍보 저 OS한테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탁했는데 지금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거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고 총회 홍보 뭐 투개표 관련 안내 및 관리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정비회사한테 맡겨야 돼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2022년 강화된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면 조합에 돈을 쓰려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조합의 기관은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회는 뭐냐? 얘는 그냥 집행기관이에요.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얘는 집행기관일 뿐이에요.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총회에서 다 하자니 야 너무 간단한 건 대의원회로 좀 맡기자. 그래서 대의원에서 결정하는 게 몇 가지 있을 뿐이에요. 근데 특히 돈 쓰는 건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는 창립총회 할 때 한 번에 우리 조합 운영비 얼마, 그 다음에 사업비 뭐 우리 같은 막 3천억 이상은 되겠네요. 3천억 이렇게 한 번에 통과시켜놓고 그걸로 계속 돈 쓰는 거예요. 막.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뭐냐면 매년 그 해에 못 쓰면 다음에 또 쓰려면 다시 총회 열어서 통과돼야 된다. 머릿속에 꼭 담으셔야 돼요. 예산은 1년만 예산이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협력업체 선정을 할 때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비회사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정비회사가 아마 제일 먼저 이제 선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정비회사든 설계자든 또 누구든 평판조사를 꼭 해보세요. 평판조사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회사가 어디 다른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야 우리도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막 얘기해줘요. 절대 뽑지 마라. 얘네들 칭찬 이렇게 평판조사를 꼭 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를 뽑을 때 모든 갈등은 용역비 증액에서 갈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죽어도 안 하는데 변호사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있으면 영업하러 오는 변호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 한 건 하는데 뭐 30만 원 제시해요. 그 변호사 뽑았다가는 여러분 엄청나게 애먹습니다. 절대 그걸로 변호사가 손해 안 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너무 낮은 거 하는 것도 절대 나쁘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이 설계자. 이게 이제 설계를 지금 좀 있으면 설계자 뽑고 기본 설계를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설계자 뽑으면 그 설계자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단지 배치 계획이에요. 단지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 땅에다가 단지 이 배치 계획이 끝나면 90% 설계가 사실상 마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설계자분은 그걸 제일 중시 여깁니다. 그걸 제일 중시 여겨요. 그래서 이 단지 배치 계획을 제일 중시 여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시공자 뽑을 때쯤 되면 시공자가 설계 변경하겠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설계자가 설계를 한 걸 왜 시공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특화 설계라는 말을 씁니다. 말이 좋죠. 특화하겠다. 그 다음에 혁신 설계하겠다. 그 다음에 대안 설계하겠다. 이런 이상한 말로 여러분을 꼬드깁니다. 근데 시공자가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설계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막 합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야 시공자가 우리 A 시공자 왔는데 얘는 특화한다는데 B는 특화 안 한대. 그리고 얘는 성의가 없어. 얘를 안 뽑아줘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화하겠다, 혁신하겠다, 뭐 대안하겠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돈 더 뜯어가겠다. 표현은 좀 시장하겠네. 이거 찍은 거예요. 돈을 여러분들과 더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설계 변경이 없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의 설계자 뽑을 때 그 비용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단지 배치 계획도 여러분이 같이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어제도 제가 월요일날 조합원 좀 분양 계약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조합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상 모델하우스를 가보니까 콘센트도 부족하고 뭐 화장실 안에 있어야 할 세면 도구가 바깥에 나와 있고 정말 이 모든 조합원들이 좀 대부분 많은 불만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또 만족하는 조합원도 있기는 있으세요. 만족하는 조합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미리 설계자한테 뽑을 단계에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설계 진짜 그냥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게 진짜 콘센트 위치까지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부엌 동선 이런 것까지 다 챙겨 뽑으실 때 미리 그 돈을 절약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을 뽑으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법이 여기 재개발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뽑기가 어려운데 여기도 이제 소지분자가 있고 큰 지분자가 있잖아요. 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뽑으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하고 변호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쟁 입찰시킨다. 아마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경쟁 입찰하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변호사도 30만 원 나올 거예요. 그거 뽑아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절대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의 계약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5천만 원 이하짜리고 변호사 요밖에 없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거. 2번 경쟁 입찰에서 유찰되거나 그런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 경쟁 입찰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덤핑 입찰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증액으로. 그래서 나중에 조합집행부가 왜 조합집행부는 저런 모든 걸 경쟁 입찰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은 이거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은 저의 견해하고 틀리는 생각 갖고 계신 분도 많아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견해가 옳다는 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고 제 견해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제 분양 대상 이제 아파트 분양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이제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아파트는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느냐? 상가 갖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땅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상가 얘기하는 건 상가 소유하고 계신 분이 땅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상가 나중에 권리가격 감정평가한 가격이 아파트 최소